는 긴장성 기흉, 텐션 유모토렉스입니다. 텐션, 이 단어에서 뭔가 압력이 확 높아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폐에 구멍이 나서 공기가 흉강, 그러니까 가슴 공간 플로럴 스페이스로 새어나오는데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는 상태예요. 마치 공기가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가는 밸브처럼 작동하는 거죠. 아, 공기가 계속 쌓이기만 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가슴 안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폐가 찌그러지는 건 물론이고 심장하고 큰 혈관들, 특히 심장으로 돌아오는 상대정맥, 하대정맥까지 꽉 누르게 됩니다. 아, 심장이 눌리면 피를 대대로 뿜어낼 수가 없겠네요. 어떤 상황에서 주로 생기고 현장에서 어떻게 좀 알아챌 수 있을까요? 주로 가슴 쪽 외상, 갈비뼈 부러지거나 폐가 찢어지거나 이런 환자나 아니면 인공호흡기 치료받는 환자한테서 생길 수 있어요. 임상적으로는 갑자기 숨쉬기 힘들어하고 혈압이 뚝 떨어지고 폐쇄성 쇼크, 맥박은 빨라지죠. 특징적인 걸로는 그 문제 있는 쪽, affected side, 가슴이 더 부풀어 오르고 숨소리가 안 들리는 거. 네. 그리고 기관, 트라케아가 반대쪽 unaffected side로 밀려나는 거. 기관 편의, 목에 있는 정맥이 툭 튀어나오는 거. 목정맥 확장, 주글러 베인 디스텐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BBM으로 환기시킬 때 저항이 엄청 심하게 느껴지는 것도 중요한 단서예요. 이야, 이건 정말 시간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겠네요. 처치는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진단이 의심되면 그냥 바로 응급처치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바늘 감압술, 니들 디컴프레션 또는 니들 토라코스톰입니다. 굵은 바늘, 보통 14게이지나 16게이지짜리 바늘을 가슴 안으로 찔러 넣어서 쌓인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압력을 낮춰주는 거죠. 어디에 찌르나요? 보통 두 번째 갈비뼈 사이, 중앙 쇄골선, 미들 클러비큘러 라인이나 아니면 네 번째나 다섯 번째 갈비뼈 사이, 앞겨드랑이선, 엔테리어 엑슬러리 라인 부위에 시행합니다. 이걸로 일단 급한 불 끄고 나면 나중에 흉관을 넣어서 계속 공기를 빼줘야 하고요. 자, 오토바이 사고로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진 환자가 있습니다. 구급차에서 기관 삽관하고 BVM으로 환기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엠브백 짜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환자 혈압이 60, 30ml HG까지 뚝 떨어져요. 목에 있는 정맥은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오른쪽 가슴에선 숨소리가 거의 안 들립니다. 어떤 티를 즉시 의심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양압 환기 중에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고 환기 저항이 커지고 저혈압, 목정맥 팽창, 한쪽 숨소리 소실, 이 모든 게 긴장성 기흉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네. 지체하면 안 돼요. 바로 오른쪽 가슴에 바늘 감압술을 시행해서 가슴 안 압력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게 진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조치예요. 두 번째 T는 심장 압전입니다. 이것도 심장이 뭔가 압박받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심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거든요. 심낭, 페리카디엄이라고. 그 안에 액체, 주로 피가 비정상적으로 고여서 심장을 바깥에서 꽉 쥐어짜는 상태예요. 긴장성 기흉이 폐랑 혈관을 누른다면 이건 심장 자체를 직접 누르는 거죠. 아, 심장 자체를요. 어떤 경우에 생기고 긴장성 기흉이라는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일 흔한 건 역시 심장을 관통하는 외상, 칼에 찔린다거나 하는 거죠. 근데 심장 수술하고 나서 피가 나거나 심량염, 악성 종양, 심부전 같은 것 때문에 심낭 삼출액, 페리카디얼 리퓨전이 갑자기 확 늘어나도 생길 수 있어요. 네. 긴장성 기흉처럼 이것도 심박 출량이 줄어서 저혈압이라 쇼크를 일으키는데요. 고전적인 징후로는 그 백의 삼주증이라는 게 있어요. 저혈압, 하이포텐션, 목정맥 팽창, 저귤러 베인 디스텐션, 그리고 심음이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작게 들리는 거, muffled heart sounds. 백의 삼주증. 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긴장성 기흉하고 좀 다른 점은 심장 앞전에서는 보통 양쪽 폐 숨소리는 정상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아, 폐소리는 정상이군요. 응급처치는 뭔가요? 이것도 바늘로? 네, 비슷해요. 심낭 천자라고 하는데요. 바늘로 심낭 안에 고인 액체를 뽑아내서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는 시술입니다. 보통 명치 바로 아래쪽, 검상돌기 아래쪽에서 바늘을 넣어서 심장 쪽으로 접근해요.
요즘은 초음파 보면서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고요. 자, 가슴 중앙 부위에 칼에 찔린 30대 남성이 이송 중입니다. 의식은 아직 있는데 좀 불안해하고요. 혈압은 855mmHg로 낮고 계속 떨어지는 추세예요. 목에 있는 정맥은 눈에 띄게 팽창해 있고 청진기로 들어보니까 심음이 매우 약하게 들립니다. 숨소리는 양쪽 다 정상이에요. 어떤 T를 가장 강력하게 의심해야 할까요? 가슴 관통상 병력 있고 저혈압, 목정맥 팽창, 약한 심음, 정상 숨소리. 이건 100의 3주 중에 가깝거나 거의 일치하는 소견이네요. 그러니까 심장 압전, 카디액 템포네이드 가능성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빨리 병원에 연락해서 심낭 천자 준비하라고 알리고 최대한 빨리 이송하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T는 독성 물질, 톡신스입니다. 이건 범위가 엄청 넓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나 독극물은 셀 수 없이 많죠. 흔한 예로는 아편 유사제, 오피오이드스, 사망기 항우울제, TCAs, 베타 차단제, 베타 블로커스, 칼슘 채널 차단제, 캘슘 채널 블로커스, 디곡신 같은 심장약, 코카인 같은 불법 약물, 이런 것들 과다 복용이 있어요. 일산화탄소나 시아나물, 사이아나이드 같은 환경 독소도 물론 포함되고요. 현장에서 특정 독성 물질을 어떻게 의심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환자 경력 듣는 거, 무슨 약 먹는지, 혹시 자살 시도 가능성은 없는지 등 하고 현장 단서, 빈 약통이나 유서, 주변 환경 같은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공 크기 변화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예를 들어 아편 유사제 중독되면 동공이 바늘구멍처럼 작아지거든요. 핀포인트 피부. 또 어떤 항콜린성 약물에 중독되면 반대로 엄청 커지고요. 네. 특징적인 이시주 변화, 예를 들어 TCA 중독되면 QRS 간격이 넓어지거든요. 이런 거나 아니면 특유의 냄새, 시아나물 중독이면 아몬드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치료는 원인 물질에 따라 너무 다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생명 유지술, 기도 확보, 환기 보조, 순환 보조, 이걸 잘 유지하면서 만약에 있다면 특이적인 해독제, 엔타이도트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식 없이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입니다. 주변에 보니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진통제 빈통이 여러 개 널려 있어요. 환자 동공은 아주 작게 축소돼 있고 핀포인트 퓨필, 호흡수는 분당 5회로 엄청 느리고 얕아요. 이 경우 어떤 T를 의심하고 어떤 조치를 즉시 고려해야 할까요? 현장 상황하고 동공 축소, 그리고 심각한 호흡 억제, respiratory depression, 소견, 이건 아편 유사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독성, 탁신스를 아주 강하게 의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즉시 기도 확보, BVM 환기 시작해야 하고요. 동시에 아편 유사제 기량제인 날락수온을 투여를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 T는 폐혈전 색전증 (Pulmonary Thrombosis Embolism입니다). 혈전이 폐동맥을 막는 상황이죠. 이것도 갑자기 생기나요? 네, 아주 갑작스럽고 진짜 치명적일 수 있어요. 주로 다리 깊은 곳 정맥에 생긴 혈전, DVT라고 하죠. 이게 일부 떨어져 나와서 피를 타고 쭉 이동해서 폐동맥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폐동맥이 막히면? 네, 폐동맥이 막히면 심장에서 폐로 피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엄청난 부담이 거고 폐에서 가스 교환도 안 되니까 심한 저산소증하고 쇼크, 심정지까지 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좀 위험한가요?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고요? 위험 인자로는 오랫동안 잘 못 움직이는 상태, 예를 들어 수술하고 계속 누워 있다거나 장거리 비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큰 수술이나 외상을 입었거나 암이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피임약을 먹거나 혈액 응고질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증상은 혈전 크기나 위치에 따라 다양한데 제일 특징적인 건 갑자기 시작된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곤란이에요. 가슴 통증, 특히 숨 쉴 때 더 아픈 흉막성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숨 빨리 쉬고 맥박 빨라지고 기침하고 가끔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저산소증, 청색증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하면 그냥 쇼크나 심정지로 바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심정지 상황에서도 이걸 의심해야 하는군요. 치료는 어떻게 해요? 네, 특히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면 꼭 의심해 봐야 해요. 치료는 혈전을 녹이는 약, 혈전 용해제, 트롬볼리틱스를 쓰거나 항응고제, 엔티코아귤렌스를 써서 혈전이 더 생기지 않게 막는 거예요. 심정지 상황에서 폐혈전 색전증이 아주 강하게 의심되면 CPR 하면서도 혈전 용해제 투여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수술이나 시술로 직접 혈전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최근 무릎 수술 받고 퇴원한 70대 여성이 있어요.
집에서 갑자기 숨쉬기 너무 힘들다고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의식이 없고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래요. 산소 포화도는 60%대에 머물고 혈압은 아예 측정이 안 돼요. 이 환자의 심정지 원인으로 어떤 T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까요? 최근 수술력이라는 명확한 위험 인자가 있고 갑자기 심한 호흡곤란, 저산소증, 쇼크 양상을 보인다. 이건 폐혈전색전증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CPR 바로 시작하고 병원으로 빨리 옮기면서 이 가능성을 꼭 알려줘서 병원에서 혈전 용해 치료를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T입니다. 관상동맥 혈전증, 코로너리 트롬보시스. 우리가 흔히 아는 심근경색이군요. 네, 맞습니다. 심장 근육 자체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관상동맥이잖아요. 거기가 혈전 때문에 갑자기 꽉 막히는 거죠. 피 공급이 딱 끊기면 심장 근육이 죽게 되고 괴사, 네크로시스, 그러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확 떨어지거나 심부전, 심인성 쇼크, 아니면 심실세동 같은 아주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겨서 심정지가 올 수 있는 거죠. 전형적인 증상은 역시 가슴 통증인가요? 네, 갑자기 생기는 쥐어짜는 듯하다, 짓누르는 듯하다 하는 아주 극심한 가슴 통증, 체스트 페인. 이 제일 흔하고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통증이 팔이나 목, 턱 쪽으로 뻗치기도 하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그냥 숨쉬기 힘들다, 소화가 안 된다, 메스껍다, 식은땀이 난다, 갑자기 너무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나 아예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게 중요해요. 심전도, ECG 검사가 진단에 결정적인데 특징적인 ST 분절이 올라가거나 ST 엘리베이션, 내려가거나 T파가 뒤집히거나 이런 변화가 보일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때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는 뭘까요? 핵심은 시간은 근육이다. Time is muscle. 이 말처럼 최대한 빨리 막힌 관상동맥을 다시 뚫어주는 거예요. 재관류 요법이라고 하죠. 병원에서 응급으로 하는 관상동맥 중재술, PCI. 흔히 스텐트 넣는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스텐트 시술. 네, 그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에요. 만약 PCI를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혈전 녹이는 약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심근경색이 의심되면 최대한 빨리 12유도 심전도를 찍어서 확인하고 PCI가 가능한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이송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평소 고혈압이랑 당뇨 앓던 60세 남성분이 새벽에 갑자기 식은땀 흘리면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다가 의식을 잃었어요. 현장 도착했을 때 심정지 상태, VF 리듬이었고 CPR하고 제세동 후에 자발순환이 돌아왔을 때 12유도 심전도를 찍어보니 광범위하게 ST 분절 상승이 보여요. 이 환자의 심정지 원인인 T는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건 명백하게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스테미로 인한 관상동맥 혈전증이 원인이네요. 자발순환이 돌아왔다고 해도 아직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언제든 다시 심정지가 올 수 있으니 대비하면서 최대한 빨리 PCI가 가능한 병원에 심도자실, 캐스랩으로 이송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것. 이게 환자의 생존과 예후에 결정적입니다. 자, 이렇게 심정지의 가역적 원인 5H와 5T 총 10가지 항목을 실제 사례랑 같이 아주 깊이 있게 파고 들어봤습니다. 아, 정말 CPR하고 제세동만으로는 살릴 수 없는 심정지 환자들한테 이 원인들을 얼마나 빨리 찾아서 교정하는지가 진짜 생사를 가를 수 있겠구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응급 현장이 워낙 혼란스럽잖아요. 그래도 머릿속에 이 OHN5T 체크리스트를 딱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훈련이 정말 필요해요. 단순히 각 항목을 아는 걸 넘어서 이 환자 병력이랑 지금 보이는 증상들 보니까 어떤 H나 T를 제일 먼저 의심해야 하지? 그럼 내가 지금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핵심 처치는 뭐지? 이걸 딱 연결해서 생각하는 능력, 이걸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연결해서 생각하는 능력. 그렇죠. 실제 사례 보면서 공부하고 또 시뮬레이션 훈련 같은 걸 통해서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하죠. 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보고 싶어요. 긴박한 실제 심정지 상황에서 10가지 원인을 놓치지 않고 빨리 점검하려면 여러분만의 어떤 기억 보조 도구, 니모닉이라던가 아니면 우선순위 점검 흐름독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생각이네요. 예를 들면 외상 환자다. 그러면 H 중에서는 저혈량증, T 중에서는 긴장성 기흉이랑 심장 압전을 먼저 떠올려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다음 실습이나 훈련 때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적용해 보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